이틀 뒤면 총선을 딱 30일 앞두게 됩니다. 여야 모두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. 지금 지지율을 보겠습니다.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. 국민의힘이 37%, 민주당이 27%가 됐고요. 29%가 됐고요.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7%입니다. 자, 김지호 부대변인께서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제가 평가하기에는 여야가 지금 출발선에 섰다. 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달 동안 누가 더 잘하게 경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결정날 텐데요. 네.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그 개혁 공천한 것을 잘 봉합해서 원팀 선대위를 만들어서 정말 그 200만 명이 넘는 민주당 당원들을 동원해서 정말 이 선거를 이끌 수 있냐, 그 정권 심판원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가 이번 선거의 어떤 그 승패가 갈릴 것이고요.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한동훈 위원장에 기댄 그런 1인 마케팅적인 걸 어떻게 잘 살릴 것이냐, 이게 포인트라고 봅니다. 네, 또 중도층이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현정 의원님은 네. 어떻게 보십니까? 사실 이제 사전 투표 시간을 제외하면 지금 한 3주 정도 남았을 거예요. 예. 그러면 주간 단위로 하면 제가 기억나기로 아마 지난 21대 총선 같은 경우도 총선 전에는 국민의힘이 당시에 미래통합당이었죠. 뭐 거의 170, 80석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결국 그때 재난지원금이 이제 뿌려지고 등등 하면서 여론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아주 정말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이 역대급 패배를 맛보았 건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이 야당이었고 지금 그때는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의힘이 여당입니다. 여당으로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충분히 어떤 게 있죠. 왜냐 공약적인 면이나 뭐 등등해서 장점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인물들도 이제 지금 뭐 충분히 이제 배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여기서 어떤 이 돌발적인 상황이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. 이 상황을 관리하려면 뭐 이런 어떤 이 돌발적인 발언이나 뭐 노인 폄하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나오게끔 그런 흔들리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요.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보면 이 공천 갈등을 빨리 지금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빨리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보면 결국 이게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서울 서대문 갑도 이야기를 했지만 박용진 의원 그 지역의 결선 투표라든지 그다음에 또 2차로 지금 이제 또 이 투표가 나오게 될 경우에 굉장히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. 즉 이 공천 갈등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다수 옷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인지도 문제라든지 기존 의원들이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. 이 선거에서. 사실 제가 1년 전에 이 선거를 볼 때 야, 국민의힘이 이기기 어렵다. 왜냐? 워낙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180석이나 되는 그런 거대 의석을 현역 의원들이 4년 동안 다져온 거 아니겠습니까? 이거를 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문제는 자기 장점을 다 없애버렸어요. 지금 뭐 웬만큼 인지도가 있는 의원들은 다 지금 사실은 이제 탈락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신인들을 어떻게 빨리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냐. 이게 이제 문제일 겁니다. 예. 근데 이게 뭐 모든 사람을 다 알릴 수는 없잖아요. 그런 프로파간다를 당대표가 지역에 가서 손을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당대표가 지금 이번 3월 달만 5번이나 지금 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. 자, 이런 어떤 현실적인 한계 뭐 등등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쨌건 지금 여러 가지 여론 상황은 민주당이 굉장히 불리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또 이 민주당은 저력이 있습니다. 이 마지막에 또 뭉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